KCCA가 창립된 이유는 암 환자들이 사용하는 항암제가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면서 굉장히 비용이 급격하게 올라간 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거나 실제 비용 때문에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런 어려움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이제 나오고 급기야는 국민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학회에서는 이건 우리만이 할 일이 아니고 또 환자만 감당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의사, 학회, 그리고 환자, 그리고 환자 단체, 또 시민단체, 언론, 이제 급기야는 국회까지 모두 아우르는 전 국민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가 생각한 것은 2015년입니다. 이제 2014년에 미국에 학회를 갔을 때 가을에 갔었는데, 그 당시 학회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가 메디컬 포였었어요. 한국에도 당연히 쓸 수 있는 용어다 생각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런 용어를 기반으로 해서 환자분들이 정부 기관에 이런 비싼 치료제를 가급하면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든 것이 KCCA입니다. KCCA는 뭐 환자면 환자, 의사면 의사 단독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모든 분야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5월 17일 약 50명의 기자분들 초빙해서 관훈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소위 KCCA 창립 그리고 언론 홍보를 시작한 것이죠. 그때 이후로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정책 토론회를 갖다가 시작을 했고, 언론에서도 언론이 주관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시작한 걸로 기억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제 암 환자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해결책을 강구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신약들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표적치료제, 면역강암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급여 또는 허가를 빨리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많이 했고, 전임 이사장님들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어떻게 보면 허가도 좀 빨라졌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면 훨씬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신약에 대한 접근성은 올라갔어요. 대표적 급여 사례 중에 하나는 면역강암제입니다. 면역강암제가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우리나라는 급여가 이루어졌어요. 이런 점도 사실은 우리 KCCA에서 환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크게 확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종양내과 학회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대국민 또는 이제 환자 또는 환자 가족들에 대한 어떤 정보의 제공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국민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종양내과가 항암치료의 전문가로서의 어떤 대국민 홍보, 그 전까지 종양내과가 어떤 과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종양내과 의사들이 과연 암 치료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환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좀 알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환자들한테 암 치료와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정보들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서 하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자기 경험으로 그냥 좀 전문적이지 못한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환자들한테 조금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고, 그 기회가 가능하면 환자들이 조금 일부라도 같이 참여해서 좀 만드는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항암 치료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정보 제공도 있지만 종양내과 학회에서 환자는 또 환자 보호자를 초청해서 즐거운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그동안의 치료 과정에서 겪었을 많은 좌절과 실망감을 좀 희망으로 바꿔드리자, 그런 기획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환자와 환자 가족이 어떤 대상이 아니라 같은 파트너로서 암을 이겨내는 어떤 일원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자 했었고요. 그리고 너무 딱딱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약간 축제장을 만들자, 희망을 주자, 그런
그런 기획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 연주자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암 환자였던 경우도 있었고 암 극복자인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를 많이 찾았습니다. 한 70% 정도는 그 암 환자 또는 가족들의 참여를 생각을 했었고요. 한 30% 정도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자. 환자들이 직접 뭐 수기를 낸다든지, 그다음에 암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이 나와서 뭐 자기 수기 같은 걸 말한다든지, 또 우리가 각 병원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전시하기도 했는데 주치의나 환자들 사진을 찍어서 환자들이 같이 본인 치료받는 거를 직접 치료해주는 의사, 그다음에 같이 치료를 받았던 다른 환자들 어떤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1회 강암 치료의 날이 굉장히 좋은 장소에서 했어요. 굉장히 큰 행사였거든요. 그때 학회 예산에 한 6분의 1, 7분의 1 정도를 쏟아 넣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았었고 가장 기억이 남는 거는 환자 보호자랑 손잡고 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많은 희망을 얻고 간다. 내년에도 또 오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실은 그 환자들이 굉장히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수개월 또는 뭐 짧게는 뭐 얼마간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도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 또 내후년에도 오겠다는 얘기를 하고 가는 걸 봐서는 뭔가 희망을 잘 드렸구나. 그런 데서 되게 기억이 남고 그때 기획했던 분들 중에 암 완치자도 있었고 연주자들 중에는 치료를 하고 나서 10년 후에 완치된 폐암 환자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신문지상에 이제 발표되면서 많은 환자들이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직접 항암제 치료를 하고 직접 치료 관련된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방송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홍보위원장 하시던 오상철 교수가 대국민 홍보나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상을 하길래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항암 치료의 날은 현장 참여했던 환자나 환자 가족들 또는 기자들이 많은 감명을 받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창구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튜브를 기획했던 거고 방향성은 다들 종양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하자는 뭐 다 정해져 있었는데 대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촬영을 할 것인지 어디에 맡길 것인지 이런 문제가 진짜 처음부터 다 기획을 했어야 됐거든요.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무슨 영화 세트장처럼 아주 껌껌한 데서 무서운 데서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우리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뭔가 그런 걸 작업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해봤더니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작가님도 섭외하고 영상 촬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뭐 촬영 장비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처음 촬영할 때 보니까 방도 없고 스튜디오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 한 켠에서 조명도 없이 음향도 제대로 된 거 없이 그냥 카메라 한 대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처음 코스모 TV에 이제 그 암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었죠. 코스모 TV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암이 알고 싶다를 포함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채널로 자리 잡게 하겠다라는 걸로 세운 거고 이게 만약에 자리가 제대로 잡힌다면 우리가 연구 자료들을 내는 거라든가 보도 기사를 내는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암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홍보 채널로 이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미디어와 종양내과 학회가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보 채널 같은 걸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들이 우왕좌왕 안 하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그 유튜브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기업이나 식품의 홍보 유튜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환자들이 막 헷갈려가지고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런지 모르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학회다 보니까 학회 이름으로 거는 유튜브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자들이 더 믿고 따르는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이 종양내과 의사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정보가 이제 미디어에서 사실은 광고성, 미끼성 콘텐츠들이 정말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런 변화를 이끌어낸 거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저희가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책임감 있게 전문가로서 또 채널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저 이외에 앞으로 이어서 이 채널에서 활동해 주실 많은 종양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바는 지금은 한국의 이제 약간 로컬 TV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의료 수준이 떨어지고 종양내과가 아직도 없는 나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번역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이렇게 뿌릴 수 있는 유튜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종양내과 의사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못한 얘기를 학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